안녕하세요. 범죄수사 도박사범 13주차 마지막 수업입니다. 시간 했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박사범에 대해서 이제 사례와 이론 내용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도박사범 현장에 대해서 잘 적용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중 도박사범 수사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압수할 때 현장의 증거품과 고객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 곳에 야 서 사진 찍겠다 서 한 곳에 서 도박자금 다 모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각각 구별이죠. 각각 한 곳에 모아놓고가 아니라 각각 구별이죠. 우리가 압수조서 압수 목록은 철저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두 번째, 현장에 있는 피의자들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막 돈도 숨기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이 피의자들 중에는 수배자가 많죠. 수배자. 수배를 바로 파기해야 돼요. 현장에 그 강력범이라든지 수배자들이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에 수배자들이 도망 다니다가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배자들이 많이 있다. 늘 긴장하고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도객이나 기장자가 도박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정신없잖아요. 이때 딱 나타나서 현행범 고지하고 검거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입구를 싹 들어가서 출입구를 탁 막고 현장에 못 움직이게 하고 사진을 딱 찍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필요하죠. 현장 할 때는 현행범 검거 인원이 필요합니다. 도박장의 파수꾼, 문지기들을 조용히 사전에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조용히 사전 제압을 먼저 한다. 실제 한다. 사전 제압의 중요성이 있다. 두 번째, 도박사범 수사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은. 자, 도박사범은 일정한 재물을 약속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서 재물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바로 되기 때문에 재물이 오고 갈 필요 없다. 화투에 의한 도박의 경우 선을 정하기 위해서 화투를 배부를 할 때 바로 된다고 그랬죠. 기수가 된다고 했죠. 도박을 화투를 배부할 때 바로 기수가 된다. 그래서 형법상 용어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추상적 뭐다? 위헌범죄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이다. 추상적 위헌범. 세 번째, 도박죄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수에 이른 후에만 바로 현행범 체포가 뭐한다? 가능하다. 바로 배부가 되면 현행범 되기 때문에 바로 체포 가능하다. 네 번째, 도박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경우
도박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예, 법정 시한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도박 피의자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도박 피의자는 긴급 체포 사유가 안 된다 했죠. 그죠? 도박 개장죄는 긴급 체포 사유가 되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도박은 5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자는 긴급 체포가 안 됩니다. 사본이 잘못됐죠? 잘못하면 깜박하면 틀리겠죠, 지금. 자, 도박꾼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총책은 앞 시간에 얘기했죠. 총책은 그 게임의 오너격이 총책이라고 그랬죠. 하우스장은 창고장과 같은 얘기죠. 총책은 아니죠. 하우스장은 어, 창고장하고 같은 말이고 전반적인 걸 하죠. 도박 개장죄가 성립하고 꽁지도 모집하고 상책, 알선책, 문방 다 모집한다 했죠. 일당을 주고. 자, 손님은 찍새라고 그러는 찍새. 도객을 호칭하며 지역에 따라의 선수들, 찍새.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살이랍니다. 보살. 여자는 보살로 부릅니다. 그래서 손님은 도객, 선수, 찍새, 여자는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문방 있죠, 문방. 문방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 문방은 여러 각각 다니면서 도박장을 물색한 되어 있죠. 이쪽 문방, 저쪽 문 다니면서 하는 거 문방이라고 그랬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도박장을 물색하고 장소를 선정하는 사람으로 문방장, 또 내방, 외방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문방장. 그 문방 중에 여러 문방장, 내방, 아내를 방문한 외방, 문방이랍니다. 딱지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일명 칩, 떼기라 하고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확정된 표를 딱지라 합니다.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확정된 표, 이거를 딱지라고 부른다. 딱지. 현금 대용으로 사용하는 약정된 표, 이걸 딱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OX 한번 풀어볼까요? 현장에서 도주하여 체포 또는 조사하지 못했던 도박 사건의 공범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현장에서 도주하여 체포 또는 조사하지 못했던 도박 사건의 공범을 우연히 발견한 경우 이걸 긴급 체포한다. 자, 현장 도주범이죠. 자, 도박 사건 공범은 도박범이죠. 도박사범. 긴급 체포는 아니죠. 도박 개장을 했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단순 도박죄는 긴급 체포 안 됩니다. 현행범 해야 되겠죠.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구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번 내지 32번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다. 역시 내기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오락으로 하는 한 번이 아니라 26, 32번. 이건 도박이 도박. 골프가 아니라 도박이 되거든. 자, 단속 반원들이 모이는 것. 집결 장소에는 늘 도박의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다겠죠. 그래서 도박방 반원의 직결은 가능한 감시꾼, 감시꾼이 와서 보고 있다. 해야 됩니다. 감시꾼은 가능한 경찰서나 도박 개장 장소에서 가까운 지구대에서 집결하나? 아니죠. 지구대에서 절대 집결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도박 개장죄가 성립하므로 현실적으로 재산의 이익을 얻었나 안 얻었나 명확히 입증할 필요는 없죠. 도박 장소를 연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 그 영리 목적이지 뭐예요. 명확하게 입증한다. 이건 너무 좀 많이 나갔죠.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걸 정리해 볼까요? 어, 도박사범,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 우연한 승부로 하는 것, 이걸 도박사범이라고 그러죠.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는 일정한 재물을 약속한 것, 이 약속한 것만으로도 도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반드시 현장에서 재물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 반드시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장에서 재물이 오고 갈 필요가 없다. 또한 도박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 도박죄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도박에 착수하면 바로 기수에 이른다. 착수하는 순간 기수에 이른다. 승패가 결정되거나 현실로 재물의 득실이 있을 것을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 또한 도박 제한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이거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법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도박죄는 가끔 나옵니다. 시험에. 도박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 이거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오락에 불과한 사안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단순히 일시적 오락으로 본 거다. 일시적 오락 여부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한다. 사기 도박은 사기냐 도박이냐. 사기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역시 사기 도박도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기 도박은 사기죄다. 그래서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 도박은 뭐로? 사기죄로 처벌한다. 단순 도박의 경우에는 500만 원의 벌금이기 때문에 긴급 체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박 기장죄는 긴급 체포가 된다. 도박 기장죄는 중요한 것만 한번 볼게요. 도박 기장죄는 그 도박을 이을 수 있도록 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긴급 체포 대상이 된다. 긴급 체포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이 도박 기장죄다. 도박 기장을 해서 사람을 도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형법적으로는 도박을 하는 것을 방조하잖아요. 도박 방조죄가 된다. 도박을 지장한 사람이 도박까지 하면 도박 개장죄와 도박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좀 더 기록하면 참고장, 언어 같은 언어 같은 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상치기, 상치기는 판돈을 오가면서 나눠주는 거.
그다음에 꽁지. 꽁지는 뭐죠? 판돈을 대주는 사채업자. 꽁지랍니다. 그다음에 문방. 문방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박 장소 알아보는 사람 문방. 그다음에 손님을 틱세. 여자 손님을 보살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게임의 오너격. 게임의 오너격을 총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도 하나씩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주차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13주가 끝났기 때문에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 후에는 이제 최종 기말고사가 있는데 하여간 한 학기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남은 부분 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